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아픈 걸 참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자분들께도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아픈 걸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 환자들이 암을 치료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아픈 걸 또 참으라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 여러분들 아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분당자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유방암, 부인암, 즉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 그리고 신약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근거 중심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겠는데요. 이분은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이십니다. 52세 여자 전이성 유방암 환자셨는데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앞 흉벽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NRS 6점이라고 하는데 이 NRS라고 하면은요, 암 환자들의 통증을 우리가 이제 수치로서 측정하는 어떤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0점부터 이제 10점까지가 있는데 0점은 제일 약한 것이고 10점은 가장 이제 강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6점이면은 꽤나 이제 심한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 이렇게 이 이제 복장뼈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복장뼈 근처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고 이게 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픈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환자분께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아픈 원인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을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환자분 하시는 얘기가 약 안 먹고 좀 참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어떻게 뭐 이제 진통제를 뭐 이렇게 뭐 강제로 권해드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이제 진통제는 안 먹는 걸로 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좀 했더니 사실은 암 표지자도 조금 떨어지기는 했고요. 뭐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 암 수치도 낮아짐과 동시에 이 통증도 5점에서 6점으로 뭐 조금 낮아질락 말락 하는 정도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진통제를 드셨으면 사실은 더 짧은 기간에 더 통증을 잘 관리를 해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환자분의 성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만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픈 걸 참으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환자분들과 흔히 하는 대화예요. 환자분이 교수님 많이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진료실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이건 분명히 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에요.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좀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접어두고 진통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암성 통증이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환자분이 참아볼게요 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딱 종료가 됩니다. 이게 저하고 제 환자분들만의 대화가 아니고요.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 그리고 암 환자들이 하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질병이 악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게 아픈 거를 만약에 약을 먹어서 좀 좋아지게 해버리면 혹시 이제 암이 악화되는 거를 혹시 놓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100% 틀렸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죠.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중독되기 쉽다. 그 통증은 가능하면 이제 참을만 하면 참고 못 견딜 때만 진통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진통제를 사용하면 몸에 해롭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특히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중독 문제라든지 뭐 참아볼 때까지 참다가 먹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진통제를 쓰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오해들은 굉장히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통증이 있을 때 암이 혹시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들의 이제 너무 과잉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이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는 걱정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할 때 통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증을 평가할 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어요. 의과대학에서 PQRST 굉장히 쉽죠. P는 Provocation Palliation의 약자인데요.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뭐고 완화시키는 요인은 뭐냐. 이렇게 움직이면 악화되고 가만히 쉬면 또 좀 완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Q는 퀄리티는 특성입니다. 이 통증이 뭐 둔한 통증이냐 또는 이제 아주 샤프한 통증이냐 또는 이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냐 또는 이게 막 찌릿찌릿한 통증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R은 이제 region radiation이라고 해서 통증이 어디로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또는 통증이 어디로 이렇게 방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는 severity라고 해서 이제 강도, 얼마나 강하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타이밍에 시간적, 통증이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이제 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볼 때도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막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관계없는 얘기들 하면은 저희는 또 자꾸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쭉 이제 환자분의 어떤 통증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저희는 환자분들 이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통증을 평가하는 방법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NRS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숫자 통증 등급이라고 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있고요. 0은 제일 아프지 않은 것이고 10점은 가장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이제 있는 거를 10점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저는 제일 많이 쓰고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도 편해요. 그러면은 환자분 몇 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0부터 해서 1, 4 이렇게 이제 2, 3 정도씩 이렇게 이제 간격을 띄고 10점까지 가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0점부터 10점까지 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이제 저희가 자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자에 숫자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통증의 얼굴 표정이 나타나 있는 자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뭐 항상 자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점입니까? 물어보는 게 가장 사실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이게, 환자분들은 속으로 혹시 암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암성 통증이라는 이런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장기 압박 통증일 수도 있고요. 뭐 폐를 누른다든지, 림프절을 누른다든지, 뭐 간을 누른다든지, 이런 이제 장기 압박 통증. 그 다음에 뼈로 전이가 되면 또 뼈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신경성 통증이라고 해서 이 암이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거나 침범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짜릿한 어떤 그런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게 암성 통증의 어떤 대표적인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암성 통증에는요. 다른 병합 이제 동반이 될 때 이런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가령 염증 같은 거 이제 흉막에 염증이 있을 때 또는 간에 염증이 있을 때 아파요. 이거는 암 환자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간에 간염이 오면 간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흉막에 염증이 오면은 뭐 폐렴 후에 흉막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분명히. 이게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에요, 부종.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리가 부으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장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장이 마비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장이 천공이 생기면은 아프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비암성 통증이면서 다른 질병이 동반된 경우. 그 다음 마지막에 카테고리는요. 비암성 통증인데 항암 부작용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이게 암이 뭐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뭐 탁산이라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호르몬제를 쓰게 되면 이제 이 뼈 마디마디 관절통이 심하고 백혈구 촉진제 GCSF를 쓰게 되면 뼈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환자분들이 불안하지 않지. 이 항암제를 맞았는데 어디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양상은 암성 통증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요, 유방암 2기 환자이고 64세인데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 도중에 폐렴으로 중환자실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잘 돼서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기 환자인데 복통이 왔어요. 그러면 혹시 갑자기 배 안에 무슨 전이가 암이 이렇게 퍼졌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2기 암 환자가 갑자기 배에 전이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배 사진을 찍어봤더니 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추하기는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장 운동이 충분치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마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식을 좀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콧줄을 넣어서 이제 가스를 좀 빼낸다든지 하면서 이제 좋아진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69세 남자 환자신데 전립선 암 환자십니다.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를 투약을 해서 18주기 굉장히 많은 이제 도세탁셀 횟수 이제 투약을 했는데 갑자기 흉통, 가슴이 아프고 이제 경미한 호흡곤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CT를 찍었더니 이제 깨끗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환자가 갑자기 왜 흉통이 생길까, 왜 호흡곤란이 생길까, CT를 찍어봤더니
양쪽에 이게 뭐죠? 흉수가 발생했습니다. 흉수가 발생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암이 혹시 흉막에 퍼졌나?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바늘로 물을 뽑아서 이제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암세포가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비암성 이제 흉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 생겼을까를 유추를 해보면, 도세탁세를 이렇게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요, 몸이 부종이 생겨요. 몸에만 부종이 생기는 게 아니고 폐나 또 흉막에도 이런 이제 물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제 이 항암제의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해드리고, 이거를 뭐 흉통이 생긴다고 마약성 진통제 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뇨제 쓰고 그 다음에 도세탁세는 중단하고 다른 항암제로 바꾸면서 진짜 거짓말같이 요 흉수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역시 이제 전립선암 4기 뼈전이 환자셨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장기 지속형 백혈구 촉진제를 사용을 했더니 5일 후에 전신의 뼈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프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십니다. 갑자기 내 몸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항암제를 처음 투약을 하고 백혈구 촉진제를 처음 투약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백혈구 촉진제를 쓰게 되면 뼈를 자극해서,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를 막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신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라, 그냥 이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도 아닙니다. 이제 그냥 진통제 드리고, 괜찮을 겁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제 안심시켜드리고 진통제로 조절을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혀 이건 암성 통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케이스를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61세 남자 환자신데 거세 저항성 전이성 전립선 암 환자십니다. 이 거세 저항성이란 얘기는요, 거세라는 말은 조금 이제 어감이 좋진 않은데, 이 전립선 암이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거세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어떤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전립선암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거세라는 어떤 치료 방법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요. 거세를 하는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립선암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세 저항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좀 심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어떤 약을 써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암 환자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기에 이 전립선암이 골반 안에 이렇게 있는데 림프절이 있어요.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증을 호소를 하고요. NRS 점수가 8, 9점이면 뭐 환자분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당시는 새로운 이제 2차 라인의 자이티가라고 하는 이 전이성 전립선 암 치료제를 막 투약을 시작할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CT를 봐도 요 정도 암이 있고요. 다른 데는 암이 그렇게 심하게 퍼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암성 통증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래 이제 타진하고 타진만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마이폴이라는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입니다. 이거 제가 5짝 하나 놨네요. 이렇게 추가를 해서 투약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통증이 안 좋아져요. 점점 심해져요. 통증이 심해지고, 이상하게 분명히 암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는데 통증 자체가 이제 도저히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제가 이 항암제를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요, 3개월 있다가 CT를 찍어보는데, 이 환자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거의 2개월 만에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암이 커졌고요. 골반 내 암이 커졌고 새로운 암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골반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뼈에도 여러 개의 암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결국은 이게 암이 악화되면서 통증이 심해졌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약은 효과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중단을 하게 됐고요. 방사선 치료를 이 골반 내에 시작을 했고, 방사선 치료 몇 번 했는데 불과 몇 번 만에 사실 통증이 많이 이제 호전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 환자들이 아프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암이 악화되는 건가 아닌가라는 거를 의사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요약은요, 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암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런데 암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장폐색 또는 뭐 어떤 염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